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지금 이 한국 증시가 이제 계속해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챙겨봐야 될 게 AI 버블에 대한 문제로서 증시가 폭락하기 때문에 이것이 버블이냐? 저는 아니다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세 가지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다행인 거는 현재 코스피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일정 구간대, 뭐 사실 4,000포인트대를 지켜내지 못했어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4,000포인트를 단기간에 깨버리니까 또 하방함이 커지는 모습. 자, 그럼에도 오늘 장에서도 반등 나와주면서 일정 포인트대를 지켜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어쨌든 지켜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저가 매수의 유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저가 매수의 유입에 대한 흐름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거칠게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의 하락은 철저한 외국인들의 매도세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틀린 말도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각격하게 던지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던지는 이유가 사실은 환율적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좀 잠시 얘기하고 싶은 게 시장에서는 이 환율 때문에 절대적으로 증시가 빠지지 않습니다. 원래 기존의 흐름이라고 하면은 환율이 급격하게 이렇게 치솟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원화보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달러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 그 증시에서의 외인 자금 이탈이 나와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갑작스러운 환율 상승이 아니라 고환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어떤 상황이냐? 이게 사실 이 현실에서만 반영된 게 아니라 증시도 똑같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환율에서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든데 외국인들은 뭐한다? 굉장히 신났다라고 해요. 환전소마다 바글바글. 왜? 기존에 1달러를 가지고 오면은 1,100원을 주던 걸 1달러를 가지고 왔더니 1,400원을 주고 있죠. 이제는 얼마? 곧 1,500원을 준다고 하죠. 그만큼 남는 돈이 많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부담이 줄었다라고 하면서 화장품, 음식점 등의 지출이 늘리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게 어디도 똑같다. 증시. 왜? 기존에 내가 1,000원에 사야 되는 거 1달러를 가지고 한 주를 살 수 있는 거를 1달러 가지고 두 주, 세 주 이렇게 살 수 있는 현상이 뭐가 된다? 고환율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해요? 단기간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갔다가 고환율이 유지되는 순간에는 환율 상승이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증시의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떠한 이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코스피는 뭐예요? 4천을 돌파했죠. 마치 코스피만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 거예요. 이게 왜 그렇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고환율이 유지되면서 외국인들이 만들어낸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주면서 급등했다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죠. 그걸 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싸다고 평가됐던 것들. 그게 대표적인 게 뭐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래서 AI 섹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이런 고환율에 따른 매수세가 들어왔던 건데 최근에는 이런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또 뭐가 나온다? AI 버블론이라는 게 제기가 되면서 뭐 하기 시작해요? 매도 포지션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시장의 리스크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지금 일단은 이런 AI 버블론은 절대적인 시장의 리스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리스크는 아니다. 왜? 이게 왜 리스크가 아니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AI 버블론을 이야기하는 게 닷컴 버블과의 차이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했던 닷컴 버블과 AI 버블은 다르다라고 과거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왜? 닷컴 버블은 인터넷은 있었지만 이거를 실행할 인프라가 없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터넷으로 이제 쇼핑할 거예요. 인터넷 쇼핑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1990년도 말에 뭐 인터넷으로 무슨 쇼핑을 했어요?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1990년도 말에 인터넷으로 무슨 화상통화를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면서 인터넷을 통한 무엇을 할 거다.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성은 굉장히 컸어요. 왜? 사람들은 여기에만 있을 거니까. 인터넷 세상에서만 살 거니까. 하지만 이 인터넷 세상에 묶어놓기 위한 뭐가 없었다. 인프라가 없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로 그냥 매출로 연계되지 못하고 급락하는 모습이었던 거고, AI 버블 같은 경우는 뭐다? 이 생성형 AI라든지 이미 챗GPT 뭐 이런 것들, 뭐 로봇 이런 AI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뭐 하기 시작했다? 매출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 매출과 이익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닷컴 버블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AI 버블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라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이 AI 버블에 대한 하락이 아니라 시장은 뭐에 대한 부분, 이 AI 버블에 대한 이 리스크를 누구에게 던지기 시작하느냐? 이 짐을 엔비디아에게 던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그 다음에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을 리스크로서 가지고 가는 시장에서 뭐를 이야기한다? AI 버블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미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 우리가 신경 쓸 건 없어요. 왜? 얘는 좋게 나와도 그만, 안 좋게 나와도 그만입니다. 왜?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 이미 이 연준은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미 밝힌 상태에서 지금 증시는 이를 통해 가지고 하락을 하고 있죠. 또 추가적인 어떤 게 나올 이유가 없다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그래서 봤더니 사실상 얘네가 오늘 새벽이죠. 우리나라 시간을 치면은 미국에서는 이미 민간 고용 정보 업체를 통해 가지고 민간 고용 예비치가 얼마가 감소했는지,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가 얼마 정도로 유지된지 이미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오늘 저녁에 또 발표가 된다라고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여기서 나온 거랑 크게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만 본다 하더라도 사람은 많이 뽑지 않지만 기존 직원도 잘 자르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경기가 급격하게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고용이 그렇다고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걸 뭐 연준 입장에서는 당장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결을 하겠다라고 과거부터 얘기했는데, 이미 예상치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고용이 엄청나게 둔화가 되던가, 아니면 뭐예요? 실업률이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증가하던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상의 금리는 거의 동결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미국에 대한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쓸 게 없다라는 거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이제 내일 새벽인가요? 내일 새벽 7시인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다가오니까 이 AI 버블이라는 이 뭐다? 이거를 엔비디아한테 그냥 다 그냥 때려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그 개인들을 털기도 좋은 모멘텀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일 딱 확인해야 될 거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 AI 버블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엔비디아가 AI를 통해서 얼마나 매출을 못 내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과장된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딱 세 가지 봐야 될 건 뭐냐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얼마나 매출이 상회하느냐. 사실 이게 조금 리스크인 거는, 엔비디아가 아마 매출이 진짜 급격하게 상회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또 하방 압력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 때문이냐고 하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3분기 재무 발표를요 540억 달러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월스트리트 컨센서스에서 548억 달러로서 또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약 550억 달러를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애초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내가 540억 달러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했던 행보, 업적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550달러가 나와줘야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550억 달러가 나와줘도 엔비디아의 가이던스 예상치를 상회한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다?
이미 550억 달러를 월스트리트가 던져놨기 때문에 최소 560억 달러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출이 얼마나 상회했는가가 지금 첫 번째로 나와줘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 매출 상회와 함께 사실상 앞으로 이제 나와줄 27년도겠죠. 27년도에 대한 매출, 보통 근데 엔비디아는 매출 가이던스를 다음 분기밖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26년도, 27년도의 매출을 얘기 안 할 확률이 높은데 이번에 이게 나와주냐 안 나와주냐가 굉장히 클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엔비디아가 최근에 뭐 합니까? 실적 발표 앞두고 5천 달러 주문 확보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25년과 26년에 공급할 인공지능 칩 주문만 5천 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25년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하반기부터 주문이 들어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다? 하반기에 이제 이게 주문이에요, 주문. 주문이란 건 그걸 받고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매출로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주문이 매출로 잡히는 건 보통 1, 2년 뒤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26년, 27년도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부분까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거를 아마 공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4분기 가이던스보다 이게 더 높은 수준으로 공개를 해줘야 아무래도 이게 AI 버블이었구나. 지금 자꾸 5천 달러라고 해서 자꾸 내가 주문 확보했다 이게 아니라 AI 버블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안정화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안정화를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 반도체 섹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내일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거는 엔비디아의 첫 번째 매출이 얼마나 상회하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매출 기대를 얼마나 줄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최근에 이제 AI 버블이라고 하면서 시장을 찍어 눌렀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다? 빅쇼트 투자자는 메타와 오라클의 회계가 냉혹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라고 말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마이클 버리가 이번에 또 한 번 비난을 하죠. 이 엔비디아 팔란티어와 엔비디아를 표적으로 삼았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은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을 문제로 삼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AI에 있어서 자꾸 뭐 매출이 엄청 잘 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감가상각이라는 건 뭡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떨어지는 가치죠. 근데 보다시피 얘네들이 과대평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지금 일정을 일반적으로 2년에서 3년을 넘어 연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칩의 유효 수명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게 지금 엔비디아의 AI 칩의 주기를 보면은 1년에서 2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감가상각 비용은 몇 년? 5년에서 6년을 잡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뭐가 되냐? 내가 이 3년 동안 써야 될 거를 6년 동안 쓰는 걸로 만들어 놓는 효과겠죠? 그럼 회계상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당장에 3년 동안 써야 될 비용이 아니라 6년 동안 써야 될 비용이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줄어드니까 당장에 이익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익이 증가하니까 운영 마진이 많이 남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마이클 버리는 이거를 지금 엔비디아가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속이고 있다. 팔란티오라든지. 그래서 지금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 앞으로 3년차, 4년차로 넘어가면은 이 아까 얘기했던 이런 기업들은 1, 2년이 지나고 3, 4년차가 되면서 새로운 GPU는 계속 사야 돼요. 근데 기존 장비는 5, 6년을 측정해 놓으면서 가치는 또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산 장비에 대한 이 매출이 아니죠. 이제 이 비용도 증가할 거고요. 기존 장비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누적이 될 거고요. 그럼 이후 3, 4년 차부터는 미래 회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폭탄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마이클 버리가 주장하는 AI 버블이라는 건 이런 것 때문이에요. 애초에 엔비디아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속이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실은 이번에 엔비디아가 컨퍼런스 콜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마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다고 할 말은 없겠지만 이거를 적어도 어떤 식으로 이 마이클 버리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 건지 엔비디아와는 왜 이게 지금 너의 말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지만 뭐 할 수 있다. 그래도 적어도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 그렇구나 하면서 투심이 조금은 진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사실 이것도 중요해. 지금 엔비디아의 또 문제가 지속적으로 중국 내 매출, 그러니까 자꾸 엔비디아의 악재라고 하는 게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내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자사의 이런 AI 칩을 생산하면서 자꾸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판매율이 줄어든다는 건 당연히 엔비디아의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출이 줄어든다는 건 앞으로 뭐가 되겠어요? 경쟁 입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중국 내에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중국 내 AI 반도체 칩이 치고 나오면 치고 나올수록 뭐 할 수밖에 없다. 또다시 엔비디아가 여기에 먹히게 되면요. 당연히 판매, 지금 안 그래도 하이퍼스케일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어떤 특정 기업의 지금 매출을 포함해가지고 매출이 50%가 엔비디아 넘어가요, 비중이.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커요. 근데 이런 것들을 뺏게 된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의 기술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당연히 매출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실적에 당연히 굉장히 또 불안 리스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 부분도 사실 엔비디아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23년도지만 당연히 23년도에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22년도 자료겠죠. 그래서 23년도 회계 보면은 이 중국이 차이나가 비중이 21%였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지금 24년도 같은 경우가 중국이 16%, 25년도 같은 경우가 13%입니다. 그리고 지금 26년도 예상을 해보려고 하면은 지금 2분기 봤을 때 얼마? 중국이 6%예요. 그럼 지금 딱 이게 비중이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싱가포르 뭐 다 대만 등의 기업에서 커진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의 매출은 그렇게까지 커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뭐다? 중국 내 매출이 판매량이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다른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매출이 엄청 증가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중국 내 매출이 빠르게 회복해주는 모습도 엔비디아에겐 향후 중요한 미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함께 주목해봐야 될 세 가지는 뭐 정도로 보면 좋다? 방금 얘기했던 매출이 얼마나 상회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방금 얘기했던 마이클 버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대답을 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국 내에 있어서 이런 판매, 이런 매출이 앞으로 어떻게 연계가 될 건지 이런 부분도 나와줘야 지금 당장 매출이 사실상 3분기에 정말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컨퍼런스가 제공돼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엔비디아의 상승과 함께 반도체 섹터들의 상승으로도 연계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내일은 이 세 가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제가 매일 장전에 이제 여러분들 장 마감 후에 또 매매한데 이제 또 참고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26년도에 또 무료 리딩도 한번 다시 진행해 보려고요. 어떻게 진행할지는 지금 또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증시 장 마감 리포트라든지 장이 전 리포트 이런 게 꾸준하게 업로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 하단이 참고해 주시면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모두들 안녕.